자, 이번에 그래도 다 항등식이야. 나눗셈을 한다면 다 항등식이야.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새로운 말은 조립제법, 나머지 정리, 이수 정리 막 이런 말 하는데 겁먹을 거 없어. 자, 나눗셈을 하는 건데 거기서 나누어 떨어질 때가 있고 안 나누어질 때가 있다고. 그때 우리가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 정리, 나누어 떨어질 때 정리. 전부 다 나머지 뭐 하는 방법이에요. 조립제법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어떤 식으로 나누는 거냐면 1차식으로 나눌 때라는 거 명심해야 된다. 알겠죠? 이거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하면은 나중에 문제 풀 때 헷갈려서 못 풀어. 헷갈려서. 100% 그거 뭐냐면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무조건 알겠죠?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식으로 한마디로 쓸 수 있다. 근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있어. 얘를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그때 현상을 한번 보자고 일단. 현상을 한번 보자. 그럼 몫이 어떻게 되고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지 현상을 한번 이해해보자는 거야. 우리가 이제 나눌 줄 알잖아. x3제곱 x제곱이구나.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을 x 빼기 1로 나누면은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x를 다 곱하는 거잖아. 분배법칙으로. 그렇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지금 빼게 될 테니까 없어져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내려가서 3. 자, 근데 1차식인데 또 1차식이면 아직 덜 나눈 거라고 했지 우리가. 그치? 1차보다 차수가 낮아야 나머지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차수는 분명히 얘가 나머지보다 높아야 되니까 한 번 더 나누어서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2를 다 곱해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2. 그럼 또 빼면 1이다. 아, 이제 이걸 이제 나머지라고 할 수 있지. 그럼 얘가 몫이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몫이 나머지 몫이 q라고 쓰는데 이제 q가 상수가 아니라 어떤 식이잖아. x가 포함된 식으로 나타나잖아. 그렇지? 그래서 qx라고 쓰는 거군요. 이게 x 빼기 2가 돼. 근데 나머지는 r. 근데 이게 상수니까 r은 1이다. 근데 이게 2차식으로 나눠주면 1차까지 나올 수 있지. 그렇다면 rx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걸로 나누면 몫이고 나머지가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알 것 같아. 얘네들을 검산식으로 쓸 수 있는 게 되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거죠. 얘를 항등식으로 풀기 위해서는 검산식으로 썼잖아. 그렇지? 뭘로 나누냐면 x-1로 나누었고 그때 몫이 x 빼기 2인데 그냥 쌤 qx라고 쓸게. 실제로는 x 빼기 2야. 그렇죠? 근데 나머지는 뭐가 돼? 실제로는 1이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그러면은 몫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정의는 뭐냐면 나머지를 알고 싶은 거야. 나머지 정의는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얘로 1차식으로 나눈 거지 지금. 그치? 이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데 그 나머지 구하는 방법은 이 r을 구하고 싶잖아. 그러면은 얘네들을 싹 없앨 수 있는 방법 수치 대입법 생각해봐. x에 뭐 대입하면 돼? 1 대입하면 되지. 그치? x에 1을 대입했어. 그럼 여기도 1을 쭉 대입하면 1 빼기 3 더하기 3이 될 거고 얘는 이게 0이라서 얘가 뭔지 안 구해봐도 0일 거야. 맞죠? 그리고 그대로 나머지가 남는데 나머지가 1이 나오잖아.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를 이걸로 나누면 나머지를 구하세요라고 했어. 그러면은 직접 나눌 필요가 없네. 뭐 하면 돼? 이 식에다가 뭐 대입하면 돼? 이 식에다 1 대입하면 그게 나머지잖아. 맞지? 이걸 fx라고 하면은 자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부터 먼저 할게. fx를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면 그때 나머지는 뭐가 되죠? 저 식에다가 뭐 대입하면 돼? x 마이너스 알파로 이렇게 묶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뭘 대입하면 되죠? fx는 x 마이너스 알파 몫은 안 구해봐도 상관없고 나머지는 상수로 나올 거 아니야. 1차로 나누었어. 그럼 이 나머지 구하려면 x에 뭘 대입하면 돼? 알파. 저기서 1이겠지만 그치? 이거 그냥 이게 나머지네. 맞지? 이게 나머지지. 인수 정리는 뭐냐면은 인수 정리는 얘가 만약에 2였어. 나머지가 1이 남았으니까 1 빼면은 얘는 나눠 떨어질 거 아니야.
맞지? 당연히 나눠 떨어지지. 이게 2였으면 얘는 인수분해 되잖아. x-1 곱하기 x-2로 인수분해 되잖아.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나눠 떨어진다는 거 아니야? 맞지? 나머지가 안 생긴다는 거. 인수분해가 이걸로 인수분해가 되면 얘 곱하기 얘가 되니까 나머지 인수가 몫이 되고 이 인수는 이 나누는 수가 되니까 그 나머지가 없지. 나눠 떨어지니까. 그렇지? 그러면 똑같이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있다면 FA가 될 거야. 나머지가 없다면 그것도 이거지 뭐. 그치? 근데 이게 나머지가 있으면 그 나머지가 될 거고 없으면은 나누어 떨어지면 0이 되지. 나머지가 있을 때 나머지 구하는 게 그냥 알파 대입하면 된다고. 그게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는 뭐겠어? 0이 되겠지 뭐. 그게 인수 정리. 나누어 떨어진다는 문제가 나오면 그냥 인수 정리 되는 거야. 똑같은 거 아니야 어차피. 식을 써놓고 보면 이게 나누어 떨어지냐 나머지가 있냐의 차이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지? 둘 다 뭘 하면 돼? 이 부분이 소거되기 위해서 이게 0이 되는 식을 대입하는 거잖아. 그렇지? 한 번 더. 그럼 이게 아니라 이번에 이렇게 2x 더하기 4로 나누면 하면 어떻게 돼? 나머지는 저 식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겠지. 뭐. 여기가 2x 더하기 4로 써졌을 테니까 없어지려는 거. 맞지? 이해해? 근데 나머지가 있다면 그 나머지가 나올 거고 나머지가 없어서 나누어 떨어지면 0이 된다. 이게 나머지 정리, 이게 인수 정리라고. 되게 간단하지, 그치? 그럼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봐라.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x 플러스 2가 x-1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때 a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어. 그러면은 이거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몰라도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는 할 수 있는 게 더, 이 식을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혹시 모르겠어. 근데 나머지는 확실히 1차야. 근데 나누어 떨어지면 나머지 0이겠지. 그치? 그럼 양변에 뭐를 대입해? 1 대입하면 여기는 1 더하기 a 더하기 2가 될 거고 이쪽은 0. 나머지 나누어 떨어지니까 없을 테니까. 그치? 그럼 a는 마이너스 3 나오잖아. 넘기면.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걸로 나누어 떨어져? 아, 그러면 여기다 뭐 대입하면? 이게 fx니까 1 대입하면 그대로 1 더하기 a 더하기 2인데 이게 그냥 0인 거야. 0이라고 놓고 푸는 거라고. 그럼 a는 마이너스 3 나오잖아. 그치? 이해했어? 나머지가 나누어 떨어져. 이걸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래. 그럼 뭐 하면 돼? 이 식이 뭐라고 놓고 1이라고 놓고 풀면 되는 거야. 그게 나머지 정리라고. 이해했어요? 근데 이거 몇 차식으로 나눌 때야? 지금 상황이? 1차식으로 나눌 때라고. 그치? 일반적으로 한 번만 쓸게. 그래서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는 fx가 아닐 수도 있고 이게 뭐 ax일 수도 있고 fx 더하기 gx라는 새로운 함수일 수도 있어. 그치? 어떤 함수든 간에 이 함수를 뭘로 나누면 ax 플러스 b라는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구하는 방법과 인수 정리, 나머지 정리나 인수 정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전체 식에다가 x에다 뭐를 대입한다고? 이게 0이 되려면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치? 맞지? 그게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라. 이게 한마디로 넣는 거야. 그치? 여기까지 됐나? 그런데 이렇게 나눗셈을 하는 거를 우리가 플러스 아까 3이었잖아. 그렇지? 그때 이 나머지 구하는 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누는 게 너무 번거로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조립대법이라는 걸 쓰는데 어떻게 하냐면 근데 이 조립대법에 대한 게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어려운 건 아니야. 쉬워. 쉬운데 쉽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3차, 4차를 인수분해 할 수 있어 나중에. 그래서 이 방법을 아는지 모르는지 되게 많이 물어요. 자, 조립제법은 1차식으로 나누잖아 전부 다. 그치? 할 때. 자, 근데 지금 1차식으로 나누는 거 있잖아. 이거를 한번 해보자고. 자, x에다 뭘 대입했지? 이거 풀 때? 1 대입했지. 그치? 자, 이거 한번 해보자. 조립제법은 x제곱인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인데 이걸 다 식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이 앞에 개수 놨어. 만약에 이렇게 있어. x제곱 플러스 3이야. 그럼 1, 3 쓰면 안 되고 없으면 0 쓰고 3 써야 돼. 내림차순으로 순서대로 빠짐없이 다 써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 3이야. 근데
나머지나 이런 거 할 때 x 이걸로 나누었을 때는 x에 뭘 대입한다고? 1을 대입하기로 했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걸 조심해야 돼. 그거를 x 빼기 1로 나눴다고 빼기 1 쓰는 거 아니다. 1 쓰는 거야. 그럼 첫 번째 거 이 순서가 중요해. 첫 번째 거는 그대로 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가지고 이 밑에 거랑도 계산하고 여기랑도 계산하는데 이렇게는 곱하는 관계야. 근데 얘와 얘네들 관계는 어쨌든 해놓고 이거를 합치는 관계 해볼게. 그대로 내려왔다.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곱할 거야. 그럼 얼마야? 1. 그거를 여기다 쓴다고. 됐어? 순서를 알아야 돼 확실하게.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합하면 마이너스 2를 이제 이렇게 났어. 그럼 또 얘와 얘를 또 뭐 한다고? 곱하면 마이너스 2지. 그걸 또 여기다 쓴다고. 그 다음에 또 합치면 뭐가 돼? 1 나오지. 그럼 맨 마지막에 남은 이 숫자가 무조건 나머지가 돼. 됐어? 그 다음에 여기가 몫이 차수는 상수 1차, 2차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상수 1차. 봐봐. 상수가 마이너스 2고 1차는 마이너스 2차 이렇게. 이해했어? 한 번 더 해볼게. 자 봐봐. 여러분들 x 3제곱 마이너스 1을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곱셈 공식을 아니까 바로 이렇게 되는 걸 이제 알고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럼 x 3제곱 마이너스 1을 이 1차식으로 나누면은 나머지는 얼마가 되죠? 나눠 떨어진 거 아니야? 얘가 몫이고 플러스 하는 게 나머지인데 나머지는 여기고 얘가 몫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확인해보자고 조립제곱. 공식 몰라도 되겠네 이제 조립제곱 쓸 줄 알면. 그치? 이걸로 나눈 걸 알고 싶으면은 얘는 1, 2차식 없으니까 0, 1차식 없으니까 0, 상수 이거지. 얘를 자 이거 x-1로 나누는데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그대로 와서 1이야. 곱하면 또 1. 이거 어떻게 하죠? 합친다. 나머지는 나누기 할 때는 빼지. 헷갈려. 근데 이건 이제 합쳐.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되냐면 1. 또 곱할 거야. 1. 또 합쳐서 1. 또 곱하면 1. 그럼 0이네? 거봐 나머지 없잖아. 맞지? 상수 1차, 2차. 상수 1차, 2차. 이렇게 몫이 나오는 거야. 이해해? 그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조립제법이다. 여기까지는 되겠어?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야. 자, 어떤 걸 한번 해볼까? 뭘 해주면 좋을까? 이렇게 해볼게. x3제곱 마이너스 1을 얘를 x-1로 나누었을 때 나누면 몫이 지금 뭐가 됐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인 걸 확인했지.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가 0이 된 거 확인했잖아. 그런데 이제 잘 봐야 돼. 이걸로 나눈 게 아니라 x3제곱 마이너스 1을 뭘로 나눈 거냐면 2x 빼기 2로 나눴다고 하면 쳐. 2x 빼기 2로 나눴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봐라. 1. 저거는 똑같이 할 거야. 0, 0, 마이너스 1. 근데 이거 뭘 대입해야 되지? 1 대입해야 되잖아. 맞지? 그럼 이렇게 풀리는데? 그럼 이렇게 써지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 이렇게 써지는. 어쨌든 이걸 풀기 위해서 1을 대입하니까 1을 대입했다라는 순간 우리는 이게 뭐였다고? x-1이라고 생각해야 맞는 거라고. 그치? 이걸로 나눈 거라고 생각해야 맞는 건데 실제로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 2로 묶어놓고 x-1이니까 1 대입한 거지. 그치?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쓰냐면은 일단 이걸 계산해. 이걸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얘가 2x-2하고 하고 나머지 이렇게 써지는 게 아니라고 지금 상황이. 그치? 이렇게 나누었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모양을 원하지만 이걸로 나누었지만 실제로 조립제법을 하면은 요렇게 써져 버린다고. 맞지? 그러면 이걸 먼저 써놔.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고 나머지는 0인 거 써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가 이게 아니라 이거의 몇 배? 2배인 걸 원하지.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 식을 2를 곱하고 2분의 1로 나누면 전체 식은 변함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2 곱한 게 얘가 된 거야. 그럼 2분의 1 곱하기 2만큼
이게 몫이겠지. 그럼 나머지는 바뀌나? 안 바뀌지. 이해했어? 자, 한 번 더. 이거 일반적으로 쓰면 이렇게 된다고. 숫자로 이해하면 훨씬 더 쉽지, 사실은. 10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거를, 101을 우리는 10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해보세요. 이게 암산이 되지. 101은 어떻게 써요? 10으로 나누면은 몫이 뭐가 돼? 10이 되고 나머지는 1이 되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게 뭐냐면, 근데 101을 20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하세요라고 했다고. 맞지? 근데 우리가 조립제법을 하다 보면 이런 10으로 나눈 것처럼 풀리잖아. 그치? 그래서 10으로 나눈 것처럼 풀긴 풀어야 돼. 그 다음에 끝나면 안 돼. 얘가 나머지인 건 확실한데 몫이 얘가 아니라고. 그치? 10으로 나눈 게 아니라 20으로 나눈 걸 원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한다고? 2배, 2분의 1배 해서 얘가 20이 되고 여기는 5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치? 맞지? 나누는 수가 2배로 커지면 오히려 몫이 반으로 줄어들어야지. 3배면 어떻게 해? 3분의 1배로 줄어들어야지. 그치?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나머지는 바뀌나? 안 바뀌어. 그치? 자, 이거를 식으로 쓸게. 그냥 식으로 쓰면 어떤 의미냐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말이 그 말이야. fx를 이렇게 쓴다고. ax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쓸까? 이걸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조립제법을 쓰면은 x에 뭐를 대입해? a분의 b를 대입해서 조립제법을 쓸 거야. a분의 b를 대입해서. 그치? 그러면 근데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쓸 수 있는 게 어떻게 되냐면, fx는 x 빼기 a분의 b로 인식하고 풀리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인식하고 몫이 뭔가 나올 거고 나머지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조립제법을 이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썼다고. 그럼 바로 이걸 여기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거라고 이해해야 된다고. 그치? 근데 원하는 거는 이거를 몇 배 하는 거야? a배 한 거기 때문에 a배를 해서 ax 마이너스 b가 됐어. a 곱하고 a분의 1 한 거는 a분의 1 qx가 되는 거지. 그치?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걸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안다면은, 이걸로 나눈 목과 나머지는 상황이 좀 다르다. 그치? 몫이 달라진다고. 그치? 그거를 좀 조심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1x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아니라 1이 아닌 어떤 ax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걸로 나눴을 때는 1x로 나눈 상황을 먼저 쓰고 조립제법을 해가지고. 그치? 먼저 쓰고 이거 맞춰줘야 된다. 고쳐줘야 된다는 거야. 그것만 조심하면 된다. 자, 그러면 자, 조립제법 몇 차식으로 나눈 거라고? 1차식.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도 직접 나머지식 이렇게 검산식 쓰는 게 아니라 그 f에다가 알파라는 값을 대입해서 나머지가 있으면 나머지 정리, 없으면 인수 정리였다. 그치?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여러분 64쪽, 65쪽 그냥 선생님 말로 할게. 봐봐. 64쪽에 예제 한번 볼게. x 세제곱 어쩌고 저쩌고 쭉 나와 있는데 그거를 1, 2, 3번 해가지고 다음 1차식으로 각각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나 묻는지 몫을 묻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뭐 하면 돼? x로 나눈 거는 x로 나누었다면 x에 뭐를 대입한다는 거예요? fx를 이걸로 나누면 x로 나누면 그냥 x에 0 대입한다는 소리 아니야. 그치? 그러면 애초에 주어진 이 식에다 0 대입하면 그게 나머지겠지. 그럼 나머지는 8 나올 거라고. 그치? 이해했어? 2번 x 빼기 1로 나누었대. 그럼 f에다 뭐 대입하는 소리야? 1 대입하면 그냥 답 나온다고. 3번 2x 플러스 1로 나누었다.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돼. 나머지는 안 바뀌었잖아. 몫이 바뀌었지. 아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x 플러스 2분의 1이랑 몫만 다른 거 아니야. 그치? 나머지는 똑같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여기까지 됐나?
자, 그러면은 4-2번도 볼게. 다항식 fx를 x 더하기 3 곱하기 x 빼기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x 빼기 2이다. 1차식으로 나눈 거야, 2차식으로 나눈 거야? 지금 2차식으로 나눈 문장을 읽었지 지금, 그치? 그럼 이거 함부로 뭐 f 얼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치? fx를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이걸로 나누었다고, 그치? 그러니까 함부로 그 나머지를 f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f 6 해도 안 되고, 그치? 이걸로 나누었을 때는 몫이 뭔지 모르겠고 나머지가 최대 1차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겠네. x 빼기 2 맞지? 자, 이거일 때 항상 패턴이 이거야. 이거일 때 뭘 묻냐면은 fx를 이번에 뭘로 나눈 거?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를 물었지, 그치? 선생님 이거는 이렇게 쓰면서 이거는 왜 안 써요? 아, 2차식부터는 써야 돼. 근데 1차식으로 나눈 거는 그렇게 굳이 이걸 이렇게 뭐 나머지 써야 되나?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뭐 한다고? 나머지는 이렇게 쓰자고. 그럼 뭘 묻는 거야 이거는? 이걸로 나눈 나머지니까 f 마이너스 3이 얼마예요? 그냥 이렇게 묻는 거라고 치고 이거는 쓰지 말라고. 또 어떤 거는 쓰고 어떤 거는 안 쓰고 그래서 헷갈린다고, 그치? 그거를 문제 풀 때 가릴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야?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 굳이 식으로 안 쓰고 어떻게? 그냥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된다고, 그치?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2차식으로 나누는 거는 써야지, 그러니까. 맞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f에 마이너스 3 집어넣는 걸 원하잖아. 그럼 여기다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해. 그럼 이게 답이네, 그치? 근데 이게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얘가 0이라서 몫을 몰라도 다 날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이렇게, 그럼 나머지 마이너스 5네. 맞지? 요것만 잘 구분해 줄 수 있으면 되는데 대부분 fx를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세 번째 문제만 딱 풀고 끝낼게. 이거 조립제법은 다음번 시간에 좀 더 자세한 거 한 개 더 할 거야. 있는데 그건 좀 놔둘게. 일단 여러분 4-3번에 두 다항식에 대해서 f랑 g가 있는데 fx가 아니라 f 더하기 g 이거를 뭘로 나눌 거냐 하면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가 7이다. 맞지? 몇 차식으로 나눴지? 그러면 이거를 식으로 쓴다고 했어? 아니면 한 방에 그렇게 쓴다고? 한 방에 정리를 쓰는 거라고.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이 전체를 새로운 AX라고 생각하고 AX를 이걸로 나눈 거야. 그럼 이 나머지는 A2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A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F가 아니라 합쳐진 게 새로운 F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그치? 이 전체식에다 2를 대입한 거니까 F2 더하기 G2가 그 나머지인데 이게 7이라고 이렇게. 그런 말 뜻이라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읽어볼게. fx가 아니라 이렇게 생긴 또 새로운 bx라는 새로운 식이라고. 그치? 이 식 이렇게 생긴 거 하나의 f처럼 새로 생각하고 이거를 x 빼기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다. 그럼 이것도 1차로 나누었으니까 식을 쓰지 말고 검산식을 쓰는 게 아니라 한 방에 정리로 표현하려고. 그치? 1차식일 때. 그럼 뭐가 돼? B2니까 F2-G2가 됐죠. 그쵸? 근데 이게 나머지가 3이래요. 됐어?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 하면은 fx 곱하기 gx를 얘는 새로운 cx라는 식이잖아. 그치? 얘를 또 x-2로 나눈 나머지 물었어. 그 이것도 1차식으로 나눈 거니까 한 발에 c2니까 이건 답이 뭐가 돼? f2 곱하기 g2가 얼마일까요? 묻는 거 아니야? 아니 뭐 a, b를 묻는 거야. a 더하기 b가 7이고 a 빼기 b가 3인데 그럼 연립방정식 풀면 a를 보여지잖아. 맞지? 별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때는 검산식을 썼지 쌤이 4-2번 할 때. 그치? 어떤 때는 정리로 쓰지. 그거를 잘 가릴 수 있어야지 문제가 아닐까요? 대부분 애들은 아마 못하고 땡 혹시 한번 물어봐. 아마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아무튼 1차식으로 나눈 식은 굳이 검산식으로 쓰지 않고 정리로 표현하고 그거 아닌 2차, 3차, 4차 이런 걸로 나눈다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검산식을 써야 돼. 문제를 볼 때. 그래야지 안 헷갈려. 애들 되게 어려워한다고 여기. 됐나?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는 안 풀게. 말만 해볼게. 66쪽, 67쪽 거. 자, 방금 했던 거는 나머지가 얼마다, 나머지가 얼마냐 물었지. 나머지 정리를 푼 거잖아. 그렇지? 근데 66쪽, 67쪽은 뭐냐면 나누어 떨어질 때라고 했잖아. 전부 다 나누어 떨어질 때라고 했어. 1차로 나누었냐, 2차로 나누었냐 구분하면서 정리를 쓰냐, 검산식을 쓰냐는 똑같다고. 그렇지? 근데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면 뒷부분이 뭐인 걸 쓰면 돼? 0인 거를 써주는 상황이라고. 맞지? 그것만 다른 거야. 이거와 이거는 굳이 개념적으로 뭐 크게 차이가 똑같은 개념인 건데 똑같은 검산식에서 수치 대입으로 나온 결과일 뿐이잖아 사실은. 그렇지? 근데 그게 나머지가 있냐 없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근데 굳이 구분해서 이렇게 내네. 나누어 떨어질 때라는 말을 여러분들 문장을 다르게 해. 인수분해가 돼도 돼. 이걸로 나누어 떨어질 때라는 말을 나머지 0이라는 말이지. 그치? 그 이걸로 인수분해, 얘가 이걸로 인수분해가 될 때, 또는 얘는 이거의 인수일 때 이렇게 말을 하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소리야. 그치? 그런 표현만 좀 다를 수 있지. 여기는 근데 전부 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표현을 했으니까 여러분 헷갈릴 건 없는데 다른 책이나 아니면 이 책에서 뒷부분에 좀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바꾸기도 하니까.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올게 일단 설명만 좀 했으니까 조립제법은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 여기 어디냐면 58쪽부터 쭉 한번 읽어봐. 선생님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58쪽부터 해서 다음 올 때 어디까지 하냐면 69쪽까지 58부터 69까지 할까? 99까지 하자. 조립제법은 선생님 설명을 했는데 다음번 시간에 마지막에 어려운 유형 하나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 우리들 목요일날 오는 건가? 수요일날? 네, 수요일날 오는 거. 며칠 없으니까 많이 하니까.